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법 38 현금 흐름 분석과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를 풀어보죠. 1번.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가능 총소득은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나와요. 그럼 먼저 이 부분을 그냥 문제를 풀면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가공기, 조순전후, 경, 저, 세를 해놓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적 임대료에 면적 뜨면 면적에 곱하겠죠, 여러분? 면적당 임대료는 면적에 곱할 거예요. 초에는 초를 치는 겁니다. 풍에는 풍을 치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추적 임대료에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네요. 2번. 유효총소득은 유효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액을 차감하고 공 빼는 거 맞죠? 이만큼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타 수입은 뭐 한다? 기는 더하죠. 주차장 수입, 자판기 수입 등은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네요.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여기까지 맞죠?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 그럼 여기서 기타 소득을 더한대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수는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되나요? 영업경비를 빼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서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이었던 거죠. 순자가 나오면 뺀 거다.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서 남는 게 순영업소득이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세전 현금 흐름은 세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서 구한다? 적어놓고 보니까 바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 5번. 세후 현금 흐름은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서 구한다? 맞죠? 이때 자본이득세를 빼서 구한다 그러면 X죠. 자본이득세는 언제 뺀다고요? 매미 짜바. 매도했을 때 빼는 세금이 자본이득세였죠. 그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창피하긴 해요. 창피하지만 우리가 꼭 시험장에서 맞힐 수만 있다면 더한 행동도 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회계적 이익률은 회계장부상에서의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얘가 5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평균 수익이 1,000만 원일 때 연평균 투자액이 1억이라면 얘는 회계적 이익률이 10%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고로 회계적 이익률도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내부 수익률이란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이게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또는 해당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었죠. 다 똑같은 표현이었죠. 그럼 이때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죠.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지출의 현재 가치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미래 수입이 됐다가 그 미래 수입을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을 까게 되면 붙었던 이자만큼 똑같이 까니까 미래 현금이 현재 가치가 되는 금액이 뭐랑 똑같아진다? 처음 지출한 금액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얘를 꼭 기억하는 거죠. 그럼 뺀 건 순현가는 0과 같게 만들어주는 거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순현가 1과 같게, 수익성 지수 0과 같게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나면 실은 빼서 비교할 땐 0기준이고 나눠서 비교할 땐 1기준이지만 기억이 안 나면 0순위 1수 찍는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네요. 3번. 순현가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거니까 이미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고쳤잖아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이다. 할인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리하여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현가자가 들어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이고 들어있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딱 봤을 때 들어있지 않지만 들어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순수네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얘들은 요구 수익률 다 사용했던 거죠. 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었잖아요. 3번 맞죠? 4번. 이론적으로는
자, MM으로.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순수는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순형가와 수익성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구승률이 필요하고, 내부승률법에서는 내부승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승률이 필요 없는데 비교의 대상으로 기준으로 요구승률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수입의 형가가 지출의 형가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못 넘어갔네요. 그럼 투자하지 않는다? 네. 순형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에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타당성이 없죠. 그 다음 5번. 수익성 지수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분수로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했다는 얘기니까 이미 할인했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X예요. 그리하여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세 가지는 다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한 것. 그 다음 내용에서 할인자가 붙어있지 않으면, 현가자가 붙어있지 않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나요? 안 하죠. 왜? 할인자 없잖아요. 회수기간법 고려하지 않죠. 현가회수기간법 고려했네요. 현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승수법 고려하지 않죠. 비율분석법 고려하지 않죠. 할인자가 앞에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2번의 답은 5번이죠. 3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복수의 투자안을 놓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복수 투자안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여러 개 중 하나를 고를 때. 그때는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이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가 아니라 예쁜 놈이 뭐였다? 순형가법. 그래서 반드시 부익대가 추구되는 순형가법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순형가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 나와도 걔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승률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집니다. 그럼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릴 수 있고, 내부승률법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쁜 놈이 뭘 따라간다? 순현가법을 따라가는 거죠. 순현가법은 예쁜 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수입의 형가가 지출의 형가보다 크면 뺀 것 순형가는 0보다 크고, 나눈 것 수익성지수는 1보다 크다,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크다. 5번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가 같으면 같다. 그래서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과 같으면 수입의 형가와 지출의 형가는 같으니까 뺀 것 순형가는 0과 같고, 나눈 것 수익성지수는 1과 같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같다. 그 내용이었죠. 1번이 지금 틀렸네요. 2번. 단순 회수기간법은 할인자 없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네요. 단순하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거였습니다. 이때 현가 회수기간법이 되면 할인한 후의 금액으로 회수하잖아요. 그럼 화폐 시간 가치 고려했죠. 할인된 금액은 금액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더 작은 금액씩 회수되면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단순 회수기간법보다.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은 유리니까 비율,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해내는 순영업소득이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분자로 들어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지,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맞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말 그대로 부채 감당률이었습니다. 4번. 부동산 투자자는 투자의 성향이나,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공격적인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위험을 덜 싫어하느냐 더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투자 목적에 따라서도 타당성 분석기법에서 도출된 값에 대해서도 누구는 투자를 채택하고 누구는 기각하고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투자 결정은 결국 투자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관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 5번.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뭐랑 비교해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죠. 절대로 실현 수익률과 비교하지 않아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실현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이 나오면 우리에게는 실현이었죠. 실현.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였어요. 꼭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